여기 낯익은 얼굴이 보입니다. 라디오 녹음을 막 마치고 나오는 탤런트 이계인 씨.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녹화 촬영보다도 더 중요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나 이 얘기하면 괜히 막 흥분되고 막 떨리고 그래요. 아직도. 여의도 강태공, 여의도 어부로 불리는 이계인 씨. 지금 출조를 나갈 모양입니다. 오늘의 출조지는 양평의 한 낚시터. 전원일기 촬영지로 인연을 맺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즐겨 찾는 곳입니다. 나는 옛날 그 전원일기 촬영 온다고 그러면 막 가슴 뛰는 거야. 올커니 미리 가가지고 여기에서 낚시하고 있다가 내려오세요 하면 내려갔거든. 근데 그때 막 입질이 쏟아지면 그만큼 추억도 많은 곳입니다. 낚시 경력 40년. 하지만 낚싯대를 펼치고 준비하는 이 순간만큼은 언제나 설레고 흥분됩니다. 방송의 스트레스도 일상의 번잡함도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오로지 낚시 준비에만 집중합니다. 내 요찌를 왜 쓰냐면은 한 20년은 좀 넘었는데 요찌를 써서 꽝을 쳐본 적이 없어요. 아주 이따 이거 혹시 올리는 거 봐요. 작품이니까. 이 찌 맛은 제대로 볼 거야 아마 옆에서. 아무리 입질 까다로운 붕어라도 이 찌에는 꼭 걸릴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뒤에 따라오는 찌맛은 환상적이기까지 합니다. 낚시 하는 사람들의 네 가지 즐거움. 하나는 채비의 즐거움, 하나는 찌 올림의 즐거움, 또 하나는 손맛의 즐거움, 또 하나는 뻥치. 낚싯대를 들이운 지 4시간째. 밥이 맛이 없나? 아직 첫 수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기다릴만 합니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기엔 참 지루해 보이는 시간이죠. 이렇게 물끄러미 물 위에 찌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근데 낚싯대 와서 이렇게 뭐 혼자 생각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내가 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걸 내가 용서했으면 서로 편한데 왜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낚시는 나한테 그 소원했던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다시 이렇게 맺어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낚시는 잃어버렸던 의리를 되찾아준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 날은 어두워졌는데 아직 입질도 보질 못했습니다. 이게 뭐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2바가지를 넘게 지금 밑밥을 투척했는데도 이계인 씨로선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초조해 하던 이계인 씨가 뭔가 마음을 놓은 듯 편안해 보입니다. 이렇게 못 잡아도 혼자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게 매력이에요. 응? 온다. 서쪽 새. 좋잖아요.
이제 기다림이라는 미끼를 사용하려나 봅니다. 드디어 신호가 왔습니다. 가느다란 낚싯줄을 통해 붕어의 야생성이 전달됩니다. 이제야 이계인 씨의 얼굴에 웃음기가 번집니다. 이 정도는 나와야 정상이거든. 어떠세요? 철수시네요. 벌써 했어야죠. 아유, 많이 돼, 이제. 이제. 10시간의 기다림 끝에 낚아올린 붕어입니다. 오늘 이 낚시터 전체에서 첫 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수 이후 말 그대로 소나기 입질입니다. 붕어 처음 봐요. 아유. 잘생긴 생긴 건 뭐 그저 그러네. 날 닮아가지고. 온전히 자연 속에서 하나가 되는 느낌. 어둠과 함께 찾아드는 행복입니다. 아침이 밝아오고서야 낚시는 끝이 납니다. 벼락처럼 쏟아진 붕어의 입질, 그 짜릿한 손맛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황홀한 순간입니다. 낚시가 뭐라고? 붕어가 이렇게. 아, 진짜 낚시 잘 되는 날은 어디 가서 뭘 해도 잘 될 것 같아. 이럴 때의 흐뭇함. 응? 내 재산을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아. 자! 20마리 안 되나? 붕어의 그 자태가 아주 이뻐. 입질 잘 받은 손맛 제대로 본 날 느낀다는 이 황홀한 감정은 낚시인들의 과장된 이야기일까요? 정말 손맛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건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낚시를 하기 전과 후의 뇌파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저도 예상치 못했던 놀랄만한 결과가 나와서 전문가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낚시를 하기 전 필실험자의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낚시 후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낚시를 시작합니다. 실험의 정확성을 위해 늦은 밤 조용한 낚시터에서 필수 인원만 참가한 상태로 실시했습니다. 와. 찌릿한 게 여자친구랑 처음 만났을 때 딱 혼자 왔을 때 그런 느낌? 그런 막 떨림? 3시간의 낚시를 마친 후 다시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이분의 뇌파. 그럼 낚시 전후 뇌파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뇌 건강과 활동력의 기본이 되는 자기조절 지수입니다. 낚시 전 보통 이하의 수치에서 최상에 가까운 상태로 변했습니다. 뇌의 각성 정도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나타내는 주의 지수 역시 보통 상태에서 각성 상태로 좋아졌습니다. 종합 평가 지수인 브레인 지수를 살펴보면 낚시 전과 비교했을 때 10 가까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순간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긍정적인 쾌감, 활력에 관련된 호르몬이죠. 그리고 뇌의 베타파가 증가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낚시 바로 이만 아닙니까? 오로지 목표, 내가 낚아 올려야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그 낚싯질을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낚시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정한 멘탈 스포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극도의 몰입과 이후 찾아오는 흥분의 상태. 낚시인들이 말하는 손맛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카타르시스의 경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런 손맛의 짜릿한 경험을 했던 걸까요? 수렵 생활을 해왔던 초기 인류에게 사냥과 낚시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실패는 배고픔, 극단적으로 죽음을 의미했죠. 더 정확히, 더 많이 잡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세밀하고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사투 끝에 낚아올린 물고기는 생존을 보장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기쁨은 말할 나위가 없었겠죠. 물론 과거 인류의 조상은 생존을 위해 낚싯대를 던졌지만 현대인들은 생존을 위해 컴퓨터와 싸워야 합니다. 비록 콘크리트 건물에서 생존의 방법을 찾고 있지만 낚시는 인류의 DNA에 남아있는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낚시는 인간의 본능일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Hi, nice to see you. Nice to meet you. Let's go upstairs.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폴 퀸네트 박사입니다. 퀸네트 박사는 특히 자살 방지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낚시에도 일가견이 있죠. 낚시하는 심리학자로도 유명합니다. I was a fisherman before I was a psychologist. So I'm 71. My father and grandfather started me fishing when I was 7. 낚시를 심리학 관점에서 풀어낸 그의 칼럼과 저서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을 정도죠. And there's a lot of research in health psychology showing that people who live in urban areas in cities like New York and Dallas and Seoul, that there's a lot of stress living in cities. People have tension, there's a lot of sharp edges, a lot of noise, a lot of bustling, a lot of people. And when you go to a fishing place, it's quiet, it's soft, it's natural. The sound levels are lower. 수많은 강연 스케줄과 상담, 칼럼 집필 등 빡빡한 일상에서 퀸네트 박사가 누리는 휴식은 바로 낚시입니다. Everybody knows how to do that. 낚시야말로 자연과의 만남, 그리고 내면의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I'm a advocate of Zen Buddhism, so I believe in meditation and breathing, and there's fishing is more like worship. It's more like church than it is, anything else I can think of. So when I go out fishing, I expect to see God out there, right? Quietly, not talking. 낚시터에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오기 때문에 애꿎은 아내에게 화풀이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충만하면 주변 사람에게도 관대해지는 법입니다. Well, he looks forward to it. He has a fishing partner that he spends a lot of time with, and they both, start getting ready the day before and packing everything up. And I think they really enjoy it. And when he comes back, he's a lot more relaxed because he works pretty hard. So it's beneficial to him.
get out as much as he can. For me, Paul Quinnett, fishing is a source of great joy and happiness. It lasts much longer than any other pleasure I can think of. Marriages last a lifetime, but fishing lasts even longer. 퀸네트 박사의 행복의 원천, 그 현장에 동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When I go on a fishing trip, I try to remember at least one fish that I catch on that trip. 1900km가 넘는 컬럼비아 강과 그 지류를 끼고 있는 워싱턴주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청정 지역입니다. 오늘 낚시에는 아들과 손자가 함께합니다. 4살 테너는 걸음마와 함께 할아버지를 따라다녔죠. Yeah, it's one of my favorite places to camp and fish. It's nice in the old timber, and it's clean, beautiful, and the river's right over there. So I'm going to suit up, put my waders on, and we'll go down and see if we can catch a fish. Okay? 과거 퀸네트 박사가 그랬듯 낚시는 집안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퀸네트 박사 역시 마음의 여유를 찾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손자 테너가 숲에서 뭔가를 발견했나 봅니다. Stonefly. They feed trout. 강도레입니다. It was on my face. They won't hurt. We eat them. They taste kind of nutty. 퀸네트 박사가 자녀들에게 가르친 건 낚시 기술이 아닙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죠. Okay, let's go fishing. How's the river? 오늘의 낚시 포인트입니다. 퀸네트 박사가 즐기는 종목은 플라이 낚시입니다. 미국에서는 베스 낚시와 함께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종목입니다. Well, watching beautiful water is very promising. It's full of hope and promise. You know there's fish there. You just have to be skillful and get them to take. And it takes the creases out of your mind, makes you very mellow inside. It's good medicine. Okay, so you hold it in this 손자 테너가 플라이 낚시에 도전합니다. river on you, okay? And you reel it this way. 낚싯대가 팽팽해진 걸 보니 뭔가 낚인 모양입니다. What's in here, though? And reel down. 커트로트 송어입니다. How pretty that fish is. See? 냉수성 어종으로 무지개 송어와 함께 이 일대에 많이 서식하는 물고기입니다. 아가미 주위의 붉은 반점이 아름다운 이 지역 토종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손맛만 느끼고 풀어주는 이 반복적인 행위가 왜 행복하다는 걸까요? There's something very fundamental about our nature as mammals, about catching, about capturing another animal on human beings. I mean, it's where we evolved. Humans didn't grow up in cities. We grew up for the first million years in the woods, fishing, hunting, gathering, and that's our more natural environment.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인간은 원시의 평화를 누립니다. 퀸네트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를 함께 느끼길 원합니다. 일상의 스트레스가 늘어나기 때문일까요? 이 원시의 자연을 찾아드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군요. 이곳 야키마강 일대 협곡은 낚시 포인트로 유명한 곳입니다. 플라이 낚시를 가르쳐주는 강습소입니다. Keep the bend, yeah, okay. There you go, he's running, so let it go. Yep, and keep that rod a little higher. Okay. Because you want to, there you go. Nice job there, fish. Doing a great job, Anthony. Okay. Sit down, guys.
초보 낚시인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캐스팅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기가 걸렸을 때 낚싯대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릴을 감는 타이밍을 익히는 연습입니다. 미끼에 대한 강의도 이어집니다. 플라이 낚시는 실제 곤충의 모습을 본딴 미끼로 낚시를 하기 때문에 곤충에 대한 이해도 필수입니다. And so there's just the various different types here, and typically fly boxes, some guys will carry upwards of 1 to 200, sometimes even 300 different flies on a fishing trip to make sure that they can match all the different insects that they might encounter. 플라이 낚시를 비롯해 미국의 낚시 인구는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이 강습소만 하더라도 12명이 참여하는 클래스가 2주에 한 개씩 추가로 개설될 정도입니다. This you really want to pop this, and also then a lot of people will notice that little kids can do it all the way up to the elderly. So I mean the whole family can fly fish, and there's so much fly fishing. 많은 사람들이 플라이 낚시를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커그 씨 역시 레저 스포츠로서 플라이 낚시를 꼭 배워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Well, I'm here actually. My wife had given me a gift. It's one of the multiples, it's all kind of accepted. If you're a sportsman in the Northwest, it's pretty typical to be a fisherman, a hunter, etc. And I think there's some respect. I know I respect a lot of the fishermen and their abilities, and it kind of transgressions into the whole as a sportsman. I have a lot of respect for that. So. 기본적인 이론을 배운 후 강습소 바로 앞에 있는 강에서 실전 연습을 합니다. 강습생들은 이 즈음 강에 많이 서식하는 곤충 미끼를 선택해 원하는 위치에 캐스팅을 합니다. 얼마나 낚일지는 운에 맡겨봐야겠죠. Take it easy on him. Take it easy. I'm coming with the net. 멀리서 낚시를 하던 커크 씨에게 입질이 왔나 봅니다. 움직임이 좋습니다. 초보 낚시꾼에게 걸려든 행운입니다. And if you can, if it's probably a little heavy, you can pick up on him a little bit, but go easy. If he fights you, don't pick up on him. Let him run a little bit. We don't want to break that line. Okay, way to work, man. Good job. Keep playing him out. Okay, keep good tension there. Lift up on the rod a little bit if you can when he gets close to me. I'll see if I can. I've got to get a little bit further up ahead. Don't let him go in the brush here. Oh, we got him. It's a whitefish, though. It's a whitefish. The other species in the Yakima, but it's a nice one. All right. 여간해선 미끼에 잘 속지 않는다는 물고기입니다. Stuck him. It's killer. Yeah, it is. 40cm에 가깝습니다. Right on, man. Good. Nicely done. Nicely done. I was like, I don't even know if I was alone, I'd be like, I don't know if I could land that. I'm gonna try to let it just work itself to a tire, and then I was gonna try to bring it up onto the bank, I guess, and pull its hook out and slowly let it go. But man, that's exciting stuff right there, I tell you. Very cool. I'm very happy with how things are going this lovely afternoon. 흥부는 곧 가라앉고 다시 물을 주시합니다. 반짝이는 빛과 불어오는 바람, 자연 속에서 하나가 된 듯합니다. 많은 낚시인들이 펼치는 낚시 예찬 중 하나가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단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혹시 음이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곡, 강, 바다 같은 물 주변에는 음이온이 다량으로 존재합니다. 음이온은 공기 중에 비타민으로 불리는데요. 사람들의 건강과 활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군요. 양이온이 많거나 음이온이 부족하게 되면 이 세포막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어떤 기능에 이상이 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신진대사라든지 생리 기능에 어떤 이상이 옵니다. 바꿔 말하면 음이온이 많이 발생하는 곳일수록 사람들은 쾌적감을 느끼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는 겁니다.
음이온이 심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음이온이 어디서 얼마나 나오는지 직접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공기 1cc당 음이온의 숫자를 측정해 봤습니다. 차량의 행렬이 이어지는 도심의 도로는 어떨까요? 나무가 울창한 숲속의 경우는 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군요. 이번엔 낚시인들이 즐겨 찾는 저수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닷가의 음이온 수치를 측정해 봤습니다. 파도에 의해 물 분자가 작게 쪼개진다는 걸 감안한다면 높은 수치가 예상됩니다. 측정 당일 바닷가에 안개가 끼어 음이온수가 좀 많이 나오긴 했다지만 일반 사무실에 비해 12배나 많습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음이온이 많은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하거나 그러게 되면 심장도 안정화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호르몬의 어떤 그런 기능들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낚시를 하면 행복하고 평온해진다는 것,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군요. 인류의 DNA에는 초기 수렵 생활의 본능과 더불어 자연과 함께했던 기억이 남아있나 봅니다. 그렇다면 낚시는 인간의 본능을 가장 적절하게 충족시켜주는 레포츠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낚시에 빠져들게 하는 게 아닐까요? 호흡 하나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집중의 스포츠, 사격. 관역에 집중하고 있는 이 사람, 진종호 선수입니다. 진종호 선수는 2008 베이징 올림픽 사격 공기권총 50m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종목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16년 만에 쾌거였습니다. 진종호 선수가 낚시광이라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는데요. 사실은 어저께도 시합 전날인데 갔다 오고 비록 저는 못 잡았지만 역시 낚시꾼답게 잘 잡더라고요. 한두 명씩 이렇게 종호 따라다니면서 배우다가 지금은 거의 웬만한 실업팀 선수들은 베스 낚싯대 하나씩은 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오는 여름의 끝자락, 진종호 선수가 단양호 출조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 비가 그렇게 막 폭우가 아니라서요. 오늘 조항이 완전 좋거나 아니면 완전 꽝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비 오는 날 낚시하면 되게 재밌어요. 진종호 선수의 고향은 강원도 춘천. 댐과 저수지가 지천으로 널려 있던 고향에서 자연스럽게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배를 따라 처음 해본 베스 낚시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낚시는 진종호 선수에게 오랜 취미일 뿐만 아니라 용기의 근원입니다. 교통사고와 어깨 부상 등 순탄치 않았던 선수 시절, 그 고비마다 그를 위로하고 재기할 용기를 준 것이 낚시였습니다. 되게 막막했어요. 사격 선수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사격을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과연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나. 사격이 나를 피하려고 할 땐 다시 또 사격을 다시 붙잡으려고 스트레스 푸는 방법으로 바람 쐬러 다니면서 낚시도 다니고 그러면서 많이 심리적인 안정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왔습니다. 2시간 만에 입질이 왔습니다. 손끝에서 팽팽하게 전해지는 느낌. 블루길처럼 타닥거리지 않고 묵직하게 꾹 전해지는 걸로 봐서 분명 베스입니다. 아, 3분 사자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휴, 사자 된다. 아, 성공했습니다. 아, 한 45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담양호에서 제 첫 베스가 나왔습니다. 베스를 낚아 올렸을 때와 관역을 맞췄을 때 어떤 것이 더 기분 좋을까요? 결승 경기 2등 들어가서 1등이랑 역전해서 나왔을 때 아주 통쾌합니다. 그때는. 그런 마찬가지로 이 루어 낚시도 제가 생각한 곳에 제가 생각한 채비로 딱 캐스팅을 해서 잡아냈을 때 그때는 뭐 그거와 똑같은 희열을 기분 좋다는 표현으로는 좀 부족하고 희열을 느껴요. 낚시는 어떻게 보면 사격과 참 닮았습니다. 사격은 몇 발을 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낚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격할 때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바로 나쁜 점수를 사격하게 되는데 낚시도 마찬가지로 고기를 잡겠다는 마음에 어떻게 하면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만 하다 보면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엄청난 집중을 하게 되고 몰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으면 또 희열을 느끼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런 결국은 두 가지 다 자기의 모든 생각을 몰입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네, 낚시를 할 때 보통은 우리가 고도의 집중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할 때 집중 상태 유지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낚시에 몰입하면 명상에 몰입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어떤 뇌 기능, 뇌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홀로 집중해 낚시를 즐기는 것. 번잡한 주변의 모든 것을 잊고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최상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사색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월척을 건집니다. 소설가 안정효 선생도 그랬다는군요. 추자도에 포랭이 섬에 들어가가지고 한점하고 단둘이서 고기가 잘 안 잡히더라고. 망상어만 조금 나오고 뭐 하여튼 감생이는 구경도 못하고 이틀인가 사흘을 그랬어요. 그 사이에 나는 항상 공책을 가지고 다니까 공책에다가 단편소설을 통째로 하나 다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와가지고는 그때 그 한전무하고 거기서 보낸 8일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소설이 미늘이죠. 그러니까 거기 나가서 나는 월척 하나, 그 다음에 춘척 하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나온 셈이죠. 소설 미늘은 낚시꾼들의 이야기를 통해 미늘의 목을 들이미는 인간의 아둔함을 그린 소설입니다. 우리 문단에는 유난히 낚시광들이 많습니다. 안정효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낚시도 인생의 한 부분이죠. 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이면 2달 이상을 낚시터에 가서 앉아 있는데 뭐 내 인생 6분의 1이 낚시죠. 그러니까 그 내 인생의 한 부분이고 낮 12시 붕어가 나올 시간이 아닌데도 선생은 끊임없이 찌를 쳐다봅니다. 지금 무얼 기다리는 걸까요? 삶과 인간에 대한 성찰, 그것을 글로 표현하기 위한 고뇌. 그래서 소설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가장 많은 일을 한다고 표현하나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낚는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내가 나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언가 자기에 대해서 성찰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 아마 그래서. 과거 사대부들은 낚시를 통해 세월을 낚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엉킨 머릿속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한 단초를 낚아올렸던 것입니다. 월산대군에게 낚시는 평정심과 무욕을 향한 수도의 도구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낚시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행위가 아니라 명상과 사색의 시간을 제공하는 철학의 레포츠입니다. 타인의 사랑과 친밀감이 필요한 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고독이 필요합니다. 바쁜 현대인이 낚시에 매료되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가이도 선착장이 떠들썩합니다. 바다루어 낚시를 나온 동호회 회원들입니다. 이 즈음 가이도는 바다루어가 한창입니다. 캐스팅을 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첫 수를 올린 사람도 보입니다. 40cm는 충분히 돼 보이는 광어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오는 건 아니죠. 곁에서 지켜보고 있자면 지루하고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기다림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기와의 어떤 그런 신경전이라고 할까요? 언젠가는 올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다림도 즐거운 것이죠. 고기를 잡는다고 해서 뭐 더 기분이 좋고 고기를 안 잡는다고 해서 덜 기분이 좋고 이런 부분은 아니죠. 옆에 잡히면 뭐 축하해주고 또 저도 뭐 잡힐 수 있다는 그 기대감, 희망 이런 부분 아닐까요? 언젠간 온다 라고 믿는 낚시인들. 아무리 어려운 조건이라도 스스로 믿고 독려하는 마음가짐, 심리학 용어로 자기 고향이라고 합니다. 고향이론에 따르면 낚시인은 누구나 자신을 평균보다 뛰어난 낚시인으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믿지 않는다면 하루 종일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이따가라도 하나는 걸리겠지. 뭐 오늘 설마 꽝이야 칠래나 4시간 동안 꽝이야 칠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미 자기 고향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무리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물론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그런 긍정적인 기대, 나름대로 자기는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자기 고향감을 일으킬 수 있고요. 자기 자존감, 또 자기 확신감 같은 거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낮은 일이지만 자기가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거를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나름대로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40 되겠다. 40 조금 넘어요. 45. 실패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일반인들이 항상 궁금한 한 가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왜 낚시인들은 다 허풍쟁이일까요? 쓰레기통 걸렸나? 탁 걸려가지고 끼우뚱하는 동안에 이게 갑자기 이제 헐거워지니까 바로 탁 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골 때리는 것도 뭐냐면은 그 스플릿 휘어졌어? 아, 스플릿? 스플릿 링이 빠져버리고 알루미늄 사이즈가 상당했나? 엄청난 거였던 것 같아요. 아, 고기 내가 잡았는데. 아니, 그러면 65인지 재보지는 못하고. 됐어요. 딱 보면 알죠, 이렇게 내가. 아니, 이거 60이면 60이고 50이면 50이지. 65를 어떻게 해? 안 됐지. 줄자를 갖고 다니고, 구슬 갖고 다니고. 그거는 줄자, 우리 이제 로드에 딱 대보면 알잖아요. 끄트머리 저기. 첫 번째. 아니야, 근데 진짜 컸어. 커가지고. 선생님, 엠때가. 선생님 그때 그 잡으신 게 65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세요? 넘지, 사실은. 너무. 아니, 제가 옆에 있었거든. 내가 데리고 갔거든. 긍정적 착각은 희망을 고취합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수록 희망은 점점 커지고 마침내 잡힌 물고기는 단순한 물고기가 아닙니다. 내용은 진실한데 미사오고를 하다 보니까 남들이 뻥으로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만큼 즐겁고 막 진짜 엔돌핀 솟고 이런 즐거웠던 거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약간의 과장을 더 섞어서 하다 보니까 더 즐거워지고 주변 사람들도 막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웃을 수 있고 뭐 그런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집중했던 대상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기억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놓쳐버린 물고기는 크기 마련입니다. I would say that fishing allows us to hope. And hope is the thing that makes us human beings. So when we can have a job and work hard and see our rewards, but there's something magical and hopeful about fishing. You know, today I might catch the biggest fish in my life, you know, and so it's a very... 시애틀 워싱턴 호수. 한가롭게 낚시를 하고 있는 한 부자를 만났습니다. Alright, remember this one is with the lever. So you hold the lever. Pull the lever back. Alright, hang on to it. You just wait. 평탄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벤치 씨는 낚시를 통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I've been fishing ever since I was his age, and I fished every weekend whether I wanted to or not because my stepfather said we were going fishing, and it kept me out of trouble. It'll keep him out of trouble. It'll give him something to do besides standing on a street corner trying to sell some drugs. It's a very positive thing, real positive. He ain't gonna be a hoodlum. No hoodlum there, no. 이제 막 6살이 된 어린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아빠는 아들과 낚시를 합니다. But I mean, teaching him how to fish is teaching him patience, because it's called fishing, not catching. 인간은 왜 낚시를 할까요? 흐르는 강물에 낚싯대를 들여본다면 조금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요? Tell me that you're mine again. Tell me you won't burn away. Turn like the seasons turn back